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출을 기본적으로 보정하는 법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어긋난 사진을 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카메라는 요즘 많이 개선이 됐지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응달이나 실내 같은 데서 세팅을 깜빡하고 화이트 밸런스 세팅 맞추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이제 원래 정확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맞추고 촬영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그냥 오토인 상태에서 찍다 보면 이런 사진들이 가끔 나옵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어긋나서 색 정보가 거의 지금 파란기가 돌면서 사라진 경우에요. 이런 거를 정상적인 이제 색 공간을 갖는 컬러 값을 갖는 걸로 이제 개선을 하는 걸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원본을 하나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건데 레벨로 맞춰도 되고 커브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 셀렉티브 컬러를 통해서 맞춰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톤이 어긋난 경우에는 저는 주로 커브를 많이 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커브를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커브를 실행을 시킵니다. 이제 스포이드를 쓸 때가 왔어요. 스포이드를. 자, 기준값이 틀려. 화이트 밸런스가 어긋났다는 건 이렇게 이제 기준값이 틀려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은 건 검고 흰 건 희고 회색은 회색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검은색이 어디가 정확하게 검은색인지 또 어디가 정확히 흰색인지 대략은 알 수 있어도 회색 부분은 아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정의가 틀어진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그런 기준값이 틀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잡아주는데 이 스포이드를 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강의를 할 때는 정확히 맞추는 법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까만지 어디가 가장 밝은지. 물론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대로 원래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저도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사실은 대충 찍습니다. 대충 어디가 이 정도가 가장 까만 곳이겠구나, 여기 요 정도가 가장 밝은 곳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찍어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까만 곳인지 밝은 곳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찾는 것부터 합니다. 일단은 커브를 그냥 두세요.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닫아둔 상태에서, 자, 다시 보정 레이어 버튼을 눌러서 뭘 실행을 시키시냐면 트레스홀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레스홀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진이 갑자기 검고 하얗게 바뀌죠. 검고 하얗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검고 희고 검은 걸로만 구별을 하는 게 이제 트레스홀드예요. 그래서 자, 이 트레스홀드 가운데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리고 나니까 제일 최종적으로 남는 까만 곳, 이곳이 이 사진에서 가장 검정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억하셨죠, 이 부분이. 근데 나중에 다시 돌려놓고 나면 이 트레스홀드를 막 이렇게 없애고 돌려놓고 나면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는 어디에 있냐면 스포이드 부분에 가보면 컬러 샘플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컬러 샘플러. 스포이드 부분을 꾹 누르면 스포이드에 이제 5개의 메뉴가 뜨는데 컬러 샘플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두 번째 컬러 샘플러를 선택을 하면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장 검은 곳을 콕 찍으면 거기에 1번 그러면서 표현이 됩니다. 표시가 됩니다. 보시죠? 표시된 거 1번. 그리고 인포에 보면 1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샵 1. 그리고 여기 정보가 얼마다. 블루만 2 있죠. 블루만 2. 나머지는 다 0인데 블루만 2.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엔 파란색으로 왜곡이 됐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트레스홀드의 슬라이드를 이번엔 오른쪽으로 최종적으로 옮기다 보면 남은 곳이 가장 밝은 곳이에요. 아까 여기 1번 표시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자, 여기다 2번이라고 찍어 둘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표시된 거는 뭐 색이나 보정에는 아무 영향이 안 줘요. 말 그대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포를 보니까 어때요? 샵2 그래가지고 252525에서 완전 백색인 곳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네요. 그죠? 정의가 돼 있어요. 저거 여기는 뭐 완전 백색이니까 뭐예요? 화이트 홀이 난 거죠. 자, 그래서 트레스홀드의 역할은 끝났어요. 트레스홀드는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찾아내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 트레스홀드 그 레이어는 이렇게 휴지통으로 끌어다 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예전에 커브를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홀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브를 다시 실행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커브 세팅할 때 이 하얀 것을 완전히 255로 하지는 않았죠. 그죠? 약간의 그 회색 값을 갖는 하얀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먼저 블랙 포인트를 찍어서 자, 우리가 제일 까만 곳이라고 한 곳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야, 여기가 이제 까만 기준이야. 이렇게 빵 한번 찍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뭔가 살짝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흰색 화이트 포인트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고 가장 흰 곳, 이곳이 200 제일 흰 곳이야. 콕 찍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자, 이전 값은 255, 255인데 우리가 이전에 흰색은 완전 255보다는 조금 회색 값을 갚는 걸로 했더니 247로 바뀌었어요. 그죠? 247로 완전히 화이트 홀이 난 게 아니고 조금의 값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하얀 곳과 까만 곳과 하얀 곳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바뀌질 않아요. 그죠? 색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레이 포인트를 통해서 회색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시멘트 벽이 대략 회색이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죠. 그래서 회색 적을 찍습니다. 근데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이게 정상적인 컬러 값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상하는 회색을 찍습니다. 쪽도 지금 이렇게 보고 어디가 회색일까? 자, 이 정도가 이제 중간값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많이 지금 심해졌죠. 자, 레드가 이만큼 올라가고 그린은 뭐 거의 뭐 변화가 없고 블루는 아까 파란 거에서 많이 내려갔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아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좀 부족해요. 근데 이 커브에서 다시 또 미세 조정을 가자니 이 슬라이드 움직이는 게 좀 부담이 되신다면 새로 커브를 하나 더 여세요. 보정 레이어 좋은 점이 여러 개를 먼저 미리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기준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강을 할 거냐면 붉은색이 일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이 너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 같으니까 그린을 조금만 올리겠다. 조금만 중간값으로 조금만 올릴 거고요. 레드는 그냥 둘게요. 블루 값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올려서 미세하게 맞추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은 이렇게 커브로 해서 조금 개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 부분 즉 피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분적으로 좀 색감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언뜻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첫 번째 뭐예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근데 이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경계도 많고 머리카락도 부분도 그렇고 해서 마스크로 쓰기엔 좀 애매해서 이럴 때 쓰는 툴이 제가 쓰는 게 셀렉티브 컬러입니다.
자, 보정 레이의 셀렉티브 컬러 선택을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뜨는데, 우리 이제 레드 값을 컨트롤 좀 해야 돼요. 레드 값을.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이 많은 색 채널 중에 레드를 선택을 하고, 자, 마젠타 부분을 내려도 레드 값이 컨트롤이 되고, 그죠? 마젠타 부분을 내려도, 그 다음에 사이한 부분을 올려도 레드 값이 컨트롤이 돼요. 그죠? 어느 거를 실행을 할지는 이미지의 상태를 보고 사실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이한 값을 올려가지고 컬러 자체의 밸런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약간 푸른기가, 사이한 값을 올렸더니 좀 푸른기가 조금 돌아 맑게, 피부가 좀 맑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이한 채널을 해서 사이안을 조금 빼줍니다. 그리고 피부에 해당되니까 사이안의 옐로를 조금만 올려줄게. 30%. 그 다음에 옐로, 실제로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옐로를 대려 좀 놔줄게요. 옐로 채널을 선택해서 옐로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마젠타는 조금만 더 낮출게요. 자, 그린 채널을 선택해서 그린도 마젠타 값을 조금 더 낮출게요. 아니군요. 마젠타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자, 마젠타를 조금 더 올릴게요. 그린을 선택을 해서, 자, 그린 채널이에요. 변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들이 음달 부분, 녹색이 껴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마젠타 값을 좀 올림으로써 좀 회색이 같게끔 색 슬라이드를, 자, 사이한 값은 좀 내리게요. 내려서 회색이 같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드를 선택해서 좀 너무 죽었으니까 조금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해서 자, 색의 밸런스를, 그렇죠? 조금 더 맞췄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여기 녹색 부분들이 많이 감쇄되는 걸 보시죠? 물론 커브에서 하셔도 됩니다. 커브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렉티브 컬러를 이용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균일하게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적용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합쳐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합쳤어요. 그래서 컬러 밸런스를 맞춘 최종 화면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런 정도 나와야, 그죠? 제대로 된 색감이 나온 거죠. 자,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 화이트 홀란 부분이에요.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히 이전 사진은 완전히 빵꾸가 나서 색이 아무것도 없는, 색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흰색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다가 흰색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 걸로 지정을 해줬어요. 예, 최소한 247, 그죠? 247에 갖는 걸 지정을 해주니까 어때요? 완전 백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이 3% 정도 갖는 그런 백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화이트홀 날 일이 없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단 이제 색을 조합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도 이렇게 컵에서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셀렉티브 컬러나 컬러 밸런스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해서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좀 어색함 없이 좀 컬러 값을 찾아가는 게 이 화이트 밸런스 잡는 주 목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